BTS가 상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러운 BTS의 수상 소감을 중국의 네티즌들이 문제 삼고 나섰고 황구시보가 보도를 하면서 중국의 분위기가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광고에서 BTS 모습을 삭제하는 조치에 취해지고 있는데 중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왜 BTS의 수상 소감을 중국이 문제 삼고 나서는 걸지. 자, 오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BTS가 수상 소감으로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가? 직접 들어보시죠.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6.25 전쟁, 한국 전쟁은 한미 동맹, 한미군,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다. 이 양국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굉장히 감동적인 우리 RM의 수상 소감을 중국 네티즌들이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도대체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였나 싶은데 자,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미국 벤 프리트상 수상 소감 일부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이 국가의 존엄을 건드렸다.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항미 원조의 정신으로 참여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아,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가 한미만 고난을 겪었냐? 중국도 고난을 겪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K-POP 좋아하는 애들은 모두 매국노다. 사실은 이거 중국말인데 제가 번역한 겁니다. 미국 눈치 보는 한국은 주권 의식이 없느냐? 아미에 탈퇴할 것이다. 등등의 반응이 상당히 격정적인 반응인데요. 쏟아지고 있고요. 한구시보도 거들었습니다. BTS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자, 이게 정치적 발언인가요?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침략자였음에도 미국의 입장에만 맞춰서 발언했다. 자, 만약에 이 보도대로라면 BTS가 한미 우정상을 수상하면서 6.25 전쟁은 중국군의 고난과 중국군의 희생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만 했던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자, 대목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글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건 일단 벤 프리트상이 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벤 프리트라는 인물 자체가 6.25 전쟁 당시 참사했던 미 8군 사령관이었죠. 그래서 6.25 전쟁 어떻게 보면 진두지휘했던 인물인데 본인도 이제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의 상징이지만 본인의 아들도 6.25 전쟁에 참전해서 공군이었는데 사실상 실종돼서 이제 찾지 못했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6.25 전쟁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기리는 상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한미 우호에 도움이 되는 이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을 준 건데 거기에서 BTS가 한 수상 소감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평범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맞죠. 왜냐하면 북한이 쳐들어온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중국은 그걸 부정하고 있죠. 부정하고 이제 사실상 항미 원조 전쟁이다. 그것은 결국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한 전쟁이다. 이렇게 중국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무나 평범한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고 뭐 중국군에 뭘 부인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왜 중국 사람들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까? 물론 뭐 이제 여러 차례 뭐 중국에서는 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뭐 6.25 전쟁을 뭐 침략에 맞선 뭐 정의를 실현한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역사적 철학, 역사 관과는 뭐 맞지 않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이제 대국을 꿈꾸고 뭐 미국과 G2다 이렇게 이제 경쟁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대국적인 풍물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응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BTS를 광고에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불매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국 누리꾼 삼성 차이나 사이트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을 캡처하며 삼성은 이 폰을 깨끗이 처리하라. 해당 제품 중국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BTS 모델 활동 중인 삼성, 현대차, 필라 중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쇼핑몰과 SNS에서 BTS 사진과 영상 관련 제품을 삭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 조짐인데 이게 말이죠.
김관선 변호사님,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기업하고 있는 이 삼성이나 이쪽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사드 보복 때문에 기업들이 큰 손해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피부로 느낀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그냥 일부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고 맑게 아닐 조짐이다.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기류도 사실 지금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편을 든다랄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중국에서 이런 일부 네티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 기업이. 그러면 사실 삼성이랄지 현대는 다국제 기업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글로벌에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고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더군다나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중국이 뭐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특히 마오쩌둥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격화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한국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오쩌둥이 결심을 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뭐 인해전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그 BTS가 한 얘기를 보면요, 그냥 70년의 어떤 고난의 어떤 역사라는 취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침략했다, 침략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역사 자체가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네티즌 그런 것들을 사실은 극우적인 매체들이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말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 치명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설사 소갈이나 할망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잘 이 부분을 잘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BTS도 우리 기업들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억울하지만 참아야 된다. 라는 좀 안타까운 말인데, 이 BTS에 대한 공격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 보도들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중국 누리꾼들이 악의 없는 BTS 발언을 공격하고 있다. 도발보단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BTS를 지체 없이 공격하고 있다. 일단 중국이 발끈하자 미국 언론들은 BTS 편을 두고 나선 모양이에요. 영국 로이터 통신, 영국 측은요, 삼성을 포함한 몇몇 유명 브랜드들이 BTS와 거리 두고 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는 대형 업체들 앞에 정치적 지뢰가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비판적으로 쓰고 있고, 문제는 BTS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효리, 쯔위, 우리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은 바 있습니다. 2016년 트와이스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방송에서 대만 국기 흔들자 중국 네티즌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쯔위와 소속사를 맹비난한 사례. 최근 예능 프로에서 이효리 씨의 어떤 그 부 캐릭터의 이름을 논의 중에 마오 어떠냐라고 논담한 걸 갖고 어찌 감히 중국의 위인 이름을 국부를 욕보였다라며 댓글 폭탄을 쏟아낸 바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은근히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 보도와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야, 이거 의미심장한 얘기죠. 역사를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하고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자, 뭔가 도덕책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박수현 대변인, 이거 뭐 약간 국가의 자존심 문제도 좀 있고 중국 측에게 좀, 박수현 대변인 지금은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니까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언뜻 보면 그냥 해프닝처럼 일부 네티즌들의 과잉 반응처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 속담에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숯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드 보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자칫 그렇게 비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국민께서 하실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것이 그냥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거라고 가능성이 많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것이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환구시보가 이것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입장이 이 환구시보를 통해서 늘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아까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사회자께서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걸 이야기할 건 아닌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구시부가 더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것이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사드 때처럼 오래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데, 없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길 바라지 않으면서 이 원인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 이 네티즌들은 이럴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G2를 넘어서 G1 세계 지도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1대1론이 엄청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문화에서 보면 이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작은 이 대한민국의 한류라는 것이 BTS가 지금 연속 다이너마이트하고 오늘 또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국의 국민으로서. 그래서 그런 한류 문화를 갖는 선도하는 그런 한국이 시기 질투가 나고 BTS가 그 타겟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환구시부나 중국 공산당 그다음에 외교부의 입장들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런 것들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쪽으로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긴 어떤 의도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지혜롭게 빨리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